뽀뽀와 하트를 같이 하는 건 필살기다. 창문에다가 무슨 이렇게 치를 써놓고 저는 그런 남자 처음 봤어요. 네. 욕하셔도 된다니까요. 욕해도 되나요? 제가 잡고 싶거든요. 제가 진짜 잡고 싶어요. 저 변호사님 너무 설득력 있어요. 막 연락하고 싶어져요. 두 달 만에 찾은 이곳은 민영 씨와 남편 주 씨의 신혼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 있거든요. 심지어 제 이름이 들어갔고 친구들 보면 이런 로맨티스트가 어딨냐면 창문에다가 무슨 이렇게 치를 써놓고 저는 그런 남자 처음 봤어요. 뭐 준다고 해놓고. 네, 그리고 뭐 뽀뽀와 하트를 같이 하는 건 필살기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로맨티스트라 불린 남편은 고등학교 때까지 유망한 농구 선수였던 주 씨. 지난 4월 15일 민영 씨는 평생을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이제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가격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아, 너무 비싸다. 나는 못하겠다. 얼만데? 처음 견적이 6천 얼마? 끝내 주 씨가 고집을 꺾지 않은 탓에 호화로운 웨딩홀을 계약하고 결혼하게 된 민영 씨. 자기는 대표님이랑 따로 임용계약서 이런 걸 써서 100% 다 지불을 이미 해놨다. 근데 계약금 말고 미지급 된 걸 결혼식 당일에 제가 민영 씨가 주 씨에게 웨딩홀 비용으로 건넨 건 2,300만 원. 하지만 결제가 끝난 줄 알았던 웨딩홀 대여료 2,700만 원이 민영 씨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일반 결혼식 입장에서 한다 하면은 보통 한 3, 4천이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천이면은 되게 악의적인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뭔가 괘씸하다고 해야 되나? 결혼식이 끝난 그날 오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했던 남편 주 씨가 사라진 겁니다. 돌이켜보면 석연치 않은 일은 결혼식 직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식 당일에 갑자기 한 3, 40분 전에 엄마 아빠가 안 왔다. 큰 이모랑 큰 이모부가 왔대요. 12시가 다 되기 전에 이상하게 신랑 씨가 하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갑자기 우르르 와가지고 너무 늦게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여자도 다 몰라요. 남자들 다 몰라요. 신랑 측 하객은 30명이 넘는데 축의금을 낸 건 4사람이 전부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이모와 이모부라면 남자의 진짜 사정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두 사람의 흔적을 찾은 건 한 하객 대행업체에서였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만 이제 거래하시는 게 아니고 몇 군데 거래하시는 분들이에요. 신랑 측 지인으로 온 하객 역시 대행업체 사람인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하객 대행 업체를 썼잖아요. 그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하객을 썼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가짜 결혼식이라는 사기를 구성하는 그런 정황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남자가 두고 간 태블릿 PC엔 더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글에 들어갔더니 여기 여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손 놓는 게 냉장고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정식장, 그 식탁 등. 그 맨날 되는 벨트. 민영 씨의 신혼집과 똑같은 가구가 놓인 집에 주 씨와 함께 있었던 여자. 우린 수소문 끝에 사진 속 여자를 알고 있다는 주 씨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나라고 또 있어요. 지, 주, 나. 중간다 내가 얘기해도. 여기는 여자 데리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 보내요. 어떻게? 결혼식 올려서. 피해자가 3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네요. 진짜 일말 죄책감 느끼지 못해요. 죄책감 없어요. 사기 범죄로 인해서 돌아오는 금전적인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죄책감은 금전적 이득으로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죄책감 없을 거예요. 결혼을 지금 준비해 봐서 알지만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절차까지 끌고 가서 사기를 꼭 쳐야만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감 의식이 전혀 없어 보이고 인간 신뢰의 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끌고 가서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몇 년 전 주 씨에게 청혼을 받고 결혼을 준비했던 현지 씨. 그녀가 지난 10월 주 씨와 결혼한 민영 씨와 마주했습니다. 재판받기 전날에도 화장실에다가 벨트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살하는 거. 네네네. 그게 취미래요. 지난해 그에게 청혼을 받은 수민 씨 역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언제 갚을 거냐, 정말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갚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공황장애 왔다고 하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갑자기 10개를 막 삼키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로 막 달려가더니 찬물에 샤워기를 틀고 그냥 잠옷 입은 그대로 샤워부스 안에서 누워있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돈을 달라는 말을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파트너에게 심적 공포심을 유발하게 해서 더 이상 자기에게 공격을 못하게 만들려는 장치들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데이트 폭력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게 공갈죄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가 나를 신고하거나 이러면은 나는 죽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채무를 면한다는 면에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공갈죄에도 해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우린 주 씨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벌써 4번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남자. 일단은 지금 이분이 사정을 얘기하면서 출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한두 번 더. 아니 저는 경찰의 저런 태도도 되게 속상해요. 예, 아니 4번이나 안 나온 사람을 또 기다려줘요. 이 사건에 대해서 파헤칠 게 너무 많아서 수사가 생각보다 지연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이건 거의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몇 번의 기회를 줘야 하는 건가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영장을 받아서 뭐 체포를 해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냥 임의로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게 다 수사관의 의지인 것 같거든요. 제가 저 수사관을 욕하는 건 아니고 욕하셔도 된다니까요. 욕해도 되나요? 네. 근데 수사 현실이 많은 사안에서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도 아니고 사실 여러 명인 상황인데 이 경찰의 태도로서 적합한가 되게 화나요. 네. 민영 씨가 전세 자금과 생활비 등의 이유로 주 씨에게 건넨 돈은 모두 1억여 원. 지금 그녀에겐 현금 289원과 카드빚만이 남았습니다. 이게 털어버린다고 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돼도 진짜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심을 이제 못 줄 것 같아. 그게 너무 무섭고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 생각하거든요. 저 피해자 여자분들은 이제 진짜 누구를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막 뭐 하기가 진짜 좀 무서울 것 같아요. 트라우마. 누구를 평생 만나기 남고. 전에 자기의 일상을 세우는 것부터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주 씨는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형법상 사기죄,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1억 이상일 경우에 1년에서 4년, 300억 원 이상일 때 6년에서 10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전 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가해자가 1억을 변제해서 나한테 1억을 돌려주는 게 더 우선순위세요? 아니면은 제가 1년 6개월을 형을 사는 게 더 중요하세요?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뭐 하시겠어요? 돈을 회수해야죠. 돈 회수하실 네. 것 저도 같아요. 돈을 먼저 회수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 그 돈 없어도 되니까 쟤 저기 쳐넣어. 나 쟤 처벌받는 거 꼭 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는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금전적으로 입혔던 손해를 해결하는 것을 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합의 자꾸 보려고 네. 하고 피해 변제하고 노력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형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돈도 회수받고 저 사람 처벌도 그대로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저도 동감하는 게 정말로 진심에서 저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를 밝혔던 거기 때문에 감형 요소에서 최대한 적게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 정말 어이없는 케이스인데 연인 관계를 빙자해서 여러 번의 피해자를 만들었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한테는 그냥 내가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만 말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벌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벌금이 전 여친과 관련된 사건의 그 유죄 판결 벌금이었던 겁니다. 그걸 돌려받게 할 수가 있죠. 그걸 돌려막는 거예요. 그것도 돌려막아요. 정말 사기를 일삼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사기가 직업인 거죠. 왜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걸까요? 그 범죄를 아직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요. 범죄는 사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시 강도 같은 것들은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서 그리고 차 안에 다 블랙박스를 달게 되면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사기죄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가 금전적인 요인이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 목표에 달성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연애 결혼 사기 피해는 신고율이 좀 낮잖아요. 다른 사기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뭔가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 일반 폭력범죄에 비해서 왜 신고가 적은지에 대한 질문과 똑같다고 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나의 신고로 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가. 사람들은 범죄 사건이 발생을 하면 피해자 비난을 상당히 많이 해요. 뭐 저희 쪽에서는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그 다음 단계 사고가 어떻게 되냐 하면 난 저렇게 안 할 거니까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죄 사건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 비난을 멈추고 어떻게 피해자가 금방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조금 더 건강한 사회였으면 좋겠고 꼭 누굴 때리고 다치게 하고 뭐 이런 것만이 흉악범죄가 아니라 저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한 인간을 나락으로 보내는 저것도 엄청나게 강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은 이제 기혼자로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인간에게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감정 같아요. 또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범죄자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희도 사실 연애를 좀 했습니다만 그 연애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알게 되고 성찰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을 꼭 해야 되냐 묻는다라고 하면 기대기 위해서 하는 결혼은 불안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단해지신 다음에 굳게 서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결혼을 하면 좋겠어요. 교수님은 되게 저를 되게 좋을 때나 하실 때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행복을 느낀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좋다고 말했거든요.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일단 그 건강한 연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어떤 연애 상황 속에서 이 연애가 건강한 연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연애가 건강한 연애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만약 건강한 연애가 아니라면은 주저없이 이 연애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